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유렌리의 대표 변호사 이기루입니다. 오늘 Q&A 시간에는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불법으로 좌회전을 하는 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보고 올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장모께서 아래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11월 9일 오전 10시 장모님이 버스에서 하차 후 횡단보도 녹색등이 켜짐을 확인하고 횡단보도에서 걸어가시다가 도로 맞은편의 소렌토 차량이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상에 장모님을 치워버렸습니다. 피해 정도가 초진 전치 10주 받고 현재 8주 동안 입원하시고 깁스를 푸시고 다리에 힘이 없으셔서 반깁스 상태를 3주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금 진단 주수가 더 길어질 수는 있겠네요. 송치 이후 고양지청 형사조정실을 통해 조정위원을 했으나 형사합의가 안 되어 담당 검사실로 통보됐습니다. 형사합의금을 1주당 100만원, 즉 1000만원 이야기했더니 가해자 측에서는 200만원 밖에 못 준다고 해서 형사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가해자 본인들이 사정이 안 좋다고 언급하면서 선처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 형사조정위원회에 연락이 오더니 다시 합의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길래 저희는 가해자의 200만원 합의금은 절대 수용 못하고 저희가 제시한 금액에 어느 정도 합당한 금액을 제시받아야 합의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해자가 돈이 없어 합의 못하겠다고 형사조정위원회에 얘기해서 결국은 합의 안 된 것으로 통보한다고 합니다. 형사 합의가 안 되는 경우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저희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처음에는 신고도 하지 않아 저희 가족이 2주 지나서 일산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나중에 가해자의 남편이 저희 장모님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를 낼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건데 뭘 그런 거 갖고 신고를 하느냐 식으로 전화도 했다고 합니다. 되게 황당한 분이네요. 가해자가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가해자한테 큰 소리를 내지도 않고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하니 저희를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형사합의가 이렇게 안 된 경우 어떻게 하는지요? 진정서, 탄원서라도 내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아직 보험사와 민사합의는 안 됐는데 이런 경우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자,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셨다고 하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대과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사 입건 사안이 됩니다. 처벌 수위가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뭐 그 사람의 전과나 성행 뭐 이런 걸 보고 다양한 옵션들이 있겠지만 일단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는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벌금을 낸다고 해도 초범인 경우에 보통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기도 하고요. 죄질이 나쁘다거나 아니면 뭐 피해자 쪽에 뭐 2차 가해를 준다거나 아니면 형사 합의를 못 보고 뭐 이런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중한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요. 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으로는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금고형의 실형 뭐 이런 선고도 가능은 하긴 합니다. 그런데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런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이 처벌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기보다는 어쨌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합의를 좀 유도해 보고 그리고 가해자 쪽에도 좀 선처를 하려는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이런 거는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해자 쪽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해서 이제 형사 합의를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형사 합의를 안 보신다고 하면 가해자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근데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공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사실 요즘은 형사 공탁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형사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되는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개인정보인데 뭐 임의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래서 법원에다가 피해자 인적사항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도 함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내주진 않습니다.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사전에 피해자에게 공탁을 허용해 줄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만 이제 인적사항을 내주게 돼 있죠.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 공탁을 허용하게 해줄 거라 그러면 형사 합의를 봐주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형사 합의를 보게 되면 보험금은 따로 다 받을 수 있는데 공탁을 받게 되면 공탁을 받은 금액만큼은 민사적으로 보험사한테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공제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피해자 형사 합의를 못 받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탁을 허락하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판사가 재량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피해자가 너무 과한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가해자가 너무 딱한 사정이 있다거나 이랬을 때는 선처를 해주기 위해서 재량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내주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법원에서 재량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서 형사 공탁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재판부가 이 가해자에 대해서 선처를 해주기 위한 사전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낮은 형량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재판부 재량에 의한 형사공탁을 막으시려면 일단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서 거부한다라는 의사를 표시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가해자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적시해서 그래서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라는 그런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끝으로 보험사와의 민사합의 부분을 물어보셨는데 지금 피해자분의 예우가 어떤지 몰라서 민사합의가 뭐 그냥 합의로 종결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뭐 소송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민사합의는 뭐 이렇게 길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예우가 좋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뭔가 통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치료할 부분, 후유장애나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면 충분히 치료를 하신 후에 보험사와 이제 어느 정도 고정된 상태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의 정도를 놓고 협상을 하시다가 이게 규모적으로 또는 이제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이제 추산되는 손해하고 너무 터무니없이 차이가 난다. 이랬을 때는 소송을 검토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변호사의 선임 시점은 글쎄요. 일단 소송으로 갈 만큼 좀 큰 상해를 입으셨다라는 생각이 드신다 그러면 빨리 선임하시는 게 좋죠. 그래야지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나 이런 것들의 뭐 적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자문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상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셨을 때는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게 실제 나중에 최종 손해배상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덜컥 변호사를 선임해서 비용을 지출하면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피해자분의 어떤 상태나 예우를 보고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6개월 이상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 상태를 보신 후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진단서와 뭐 수술 기록지라던가 뭐 이제 사진 찍은 것들 이런 것들 가지고서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분의 빠른 회복을 빌겠고요. 오늘 Q&A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은희의 이기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